안녕하세요. 젤리나 연아씨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삶의 의미가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 등등의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좀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오늘 이 책을 권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도서는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도서인데요. 저도 이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제가 뭐 삶의 의미까진 아니어도 뭔가가 좀 허무하고 좀 심리적인 방황을 조금은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제목에 이끌려서 사실은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딱히 사실은 이 도서에 대한 제가 기대를 가지고 읽기 시작한 건 아니었으나 결론적으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 정신이나 제 세계관, 그리고 어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내가 왜 그 어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나도 의외로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래, 내가 갈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다. 이런 거를 다시금 정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줬던 도서가 바로 이 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심리적으로 힘드시거나 아니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한번 이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도서는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실제로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그 생활을 낱낱하게 자세하게 이제 나열하는 방식의 그런 도서 구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의 체험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고, 실제로 상상을 하면서 그 감정이입도 되기 때문에 아마 간접 경험으로 또 이 수용소의 생활도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분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마지막에 탈출은 아니죠. 마지막에 다 이제 풀어져서 이제 살아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데, 그 머릿속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 수용소에서의 다양한 생활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또 바깥 세상에서는 직업이라는 명목 하에 각자마다의 위치나 직급이 있었으나, 이 수용소 안에서는 나체, 벌거벗은 진짜 인간의 호롯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벌거벗은 거랑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 인간, 사람이라는 것 밖에는 너와 나가 다름이 없는 바로 그런 존재. 그런 거에 아주 인간의 밑바닥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라는 거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체감으로 와닿거나 하진 않는 그런 생활인데, 실제로 예전에 이제 뭐 안내일기나 이런 데서도 나왔다시피, 전쟁에서는요, 수용소에 갇혀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혹독하게 고생하고 힘듦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보통 책을 읽으면서 줄을 치는데, 이렇게 그 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깨달음이나 이런 부분을 딱딱딱딱 언급해주는 건 자기 개발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줄을 칠 수가 없을 정도의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런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 나는 요 의사처럼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생각과 이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나에겐 그렇게 강한 멘탈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면서, 내가 실제로 지금은 살아있는데, 이 생활이 만약에 정말 벗어날 수 없는, 끝이 없는 수용소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이 삶을 대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내가 수용소에서 갇혔다가 나온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 하루하루를
이런 것도 제가 다시금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조금 뒷부분에 가면은 이 의사가 나오면서 또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들에서 제가 공감 가거나 조금은 이거는 진짜 가슴 깊이 새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장들은 밑줄을 쳤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공유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아야 할 이유.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데 성공해야 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문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부모들이 요즘에는 모성애가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은데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런데 예전에는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그 생각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희생 정신 그리고 어떠한 삶이 힘들어도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한다. 이런 강한 정신력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였으면 혼자였으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경험을 또 제가 간접으로 많이 또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거랑 거의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자유를 이제 그렇게 그립던 자유를 과연 올까? 그날이 올까? 라고 생각했던 그 자유를 만끽했을 때 느낌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세상 다 가라앉은 것 같고 마치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의 해방감? 그런 해방감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도가 엄청 세겠죠. 그래서 이 분은 마침내 자유가 실현됐을 때 모든 것이 자기가 꿈꾸어 오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것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자유만 되면 내가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상황은 이렇게 변했을 거고 뭐 할 거고 이렇게 꿈꾸었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딱 현실로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이미 또 주어진 게 현실이고 그 순간부터 또 살아가야 하는데 생각했던 그 꿈꿨던 어떤 환사지 같은 그런 세상은 펼쳐져 있지는 않고 다시 또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그는 전차를 타고 몇 년 동안 마음속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꿈속에서 수천 번 되풀이했던 것처럼 배를 눌렀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열어줘야 할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 세상에 나가도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시련을 보상해 줄 만한 속세의 행복은 없을 거라고. 당시 우리가 바라던 것은 행복이 아니었다. 행복을 바라면서 스스로 용기를 얻고 우리가 겪은 시련과 희생과 죽음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행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적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환멸 현상은 극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며 나 같은 정신과 의사도 도와주기가 여간 힘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그때를 돌아보며 자기가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침내 해방의 날이 찾아와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꿈처럼 여겨진 것과 같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언젠가는 하나의 악몽으로 생각날 날이 올 것이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꿈꿔왔던 그리던 그 해방, 자유를 만끽하면 세상은 내가 이렇게 힘듦을 참아왔음을 뭔가를 보상해 줄 만한 그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고 내가 다시 자유를 찾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진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그렇다는 거죠.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상황까지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겪었는데 이런 것도 못 겪겠어? 못 참겠어? 이런 거죠. 비슷한 맥락이죠.
내가 그 정도의 힘든 것도 겪어봤는데, 견뎠는데,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정도 힘든 거는, 지금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에 비하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만이 그거를 대적할 수 없게 돼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힘듦과 그 더 이상의 그 가장 밑바닥의 어려움을, 아픔을, 고통을 줄 존재는 없다. 뭐 이런 거를 깨달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언급한 부분이 삶의 일회성을 언급합니다. 가능성은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과거로 옮겨간다. 이렇게 과거로 들어감으로써 일회성을 탈피해 영원한 실체로 보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고정된 상태로 보존된다. 따라서 삶이 이례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일회성이 우리 책임 아래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례적인 잠재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수많은 현재의 가능성 중에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무위로 돌리고 어떤 것을 실현시킬까? 어떤 선택이 단 한 번의 실현을 시간의 모래 위에 불멸의 발자국으로 만들 것인가? 언제나 인간은 좋든 싫든 자기 존재의 기념비가 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와, 제가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또 한 번 했고, 또 그걸 위해서 또 나아가고 하나씩 풀어가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제가 이 도서를 읽었을 그 타임, 그 시기와 달리 또 다르게 지금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그 이유를 찾으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사람이 일단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시련을 견딜 힘도 준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이제 신랑과 여행을 갔을 때 바깥에서 풍경이 노을을 지고 있었는데 노을이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반면에 이 순간이 또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또 쓸데없는 걱정도 같이 동반돼서 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을 잡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소소한 행복인데 현실로 돌아오면 또 나이가 들수록 40대가 넘어갈수록 진짜 현실을 맞다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삶의 의미에 도달하는 데는 3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둘째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셋째는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무력한 희생양도 그 자신을 뛰어넘고 그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인간은 개인적인 비극을 승리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도달하는데 길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거죠. 정신력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있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의 뇌가 그걸 진짜로 믿게 되면서 그만한 힘을 만들어내고 그만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꼭 시련이 아니라 그게 또 다른 창조의 길일 수도 있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계속 한다고 하면 언젠간 성공하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와, 확 꽂히지 않나요? 제가 진짜 여기다가 진하게 줄치고 별표까지 쳐놨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으라고 하는 거죠. 제 아는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진짜 이렇게 필름이 막 지나가는 그런 경험까지 해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분은 그 이전과의 성격이나 또 습관이나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진짜 죽음 직전까지 갔다 보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다.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른다. 사람 간에 또 타인에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막 지적하고 화내고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을 드는 건 정말로 사치스러운 시간 낭비다. 정말로 좋은 경험, 행복한 그런 것만 누리면서 이 세상을 떠도 여한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낭비하지 말라라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저는 책을 통해서도 느끼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느끼고, 제가 머리로는 느끼는 바도 있지만, 사람이고 현실인지라 이게 간혹 그걸 잊고서 제 감정대로 또 행동하게 돼서 꼭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번 삶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우연히 우리 아이의 그 독서력을, 또 문해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같이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의 세계 문학에서 안내의 일기를 또 마침 비슷한 시기에 읽게 되었어요. 우연히. 연결이 돼서 연속성산에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되었는데 안내는 결국은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안내가 일기를 쓰면서 또 삶에 대한 또 희망적인 또 소소한 그 큰 틀에서는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하루하루에서는 소소한 행복을 찾았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뭔가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택을 또 잘하게 되고 또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알차고 건전하고 바르게 살아서 훗날 좋은 또 삶을 마감하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